안녕하십니까. 수원에서 궁혈 태권도장 운영하고 있는 정준철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애들에게만 태권도를 가르치는 여아 태권도 교육 전문가 이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용인대 박사 국가대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반은하 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래차기 겨루기팀 대표를 맡고 있는 이영모 사범입니다. 일단은 많이 다들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많이 힘들었죠. 대출 좀 받으시고. 은행문이 닳도록. 예, 은행문이 그렇습니다. 닳도록 왔다 갔다 예. 했죠. 그죠.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예. 인사도 하게 되고. 맞아요. 또 이렇게 죄송한 말씀도 드려야 되고, 아이들도 보고 싶은데 못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도장을 정말 폐업하신 관장님도 되게 많으시고 그거에 대한 고충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처음에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었지만 2월 달에 딱 쉬었을 때 한 달 좀 잘 쉬어보자. 맞아요. 잘 쉬고 조금 더 안정화된 도장을 운영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벌써 10월 달까지 오게 됐네요. 그렇죠. 거꾸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다다 보니까 화장을 해야 된다거나 피부에 대한 부분들 교정을 했을 때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거꾸로 마스크를 씀으로써 더 활기차게 지금 오는 아이들은 태권도가 정말 좋은 아이들. 그래서 수업하기도 훨씬 수월하고 도장에 새롭게 뭐 접목하지 못했던 거 태권도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적인 관점에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태권도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의해서 오는 친구들이 하나둘 쉬고 있다 보니까 지도자로서의 스트레스도 훨씬 많이 줄어들고 교육의 질이 자연스레 올라가고 태권도 자체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다양한 수업 모형을 제공해줄 수 있고 사부님 관장님들도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태권도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반성의 시간이에요. 반성의 시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고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반성에 대한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집중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들을 새로운 생각들을 열 수 있는 시간들도 되더라고요. 태권도라는 게 오프라인에서만 많이 피드백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의 변화의 인식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은 온라인 시장을 벌써 활성화 시켜놨어요. 관장님들, 사부님들이 계속 화면에 노출되게끔 그런 연습도 트레이닝도 계속 하고 있고요. 도장밴드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간단한 너무 어렵지 않은 초급자들도 할 수 있는 뭐 아랫맞기 뭐 몇 번, 몸통 맞기 몇 번, 발차기 몇 번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올려주고 2, 3일 정도의 연습 기간을 주고 숙제를 하듯이 엄마가 촬영을 해서 영상을 올리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상호 간의 소통의 끈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재개했을 때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한 또 우려 사항이 뭐냐면 온라인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게 정착이 됐을 때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예 이게 이탈되는 경우를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급하게 막 온라인에 접근을 했을 때 태권도에 대한 교육적인 가치를 좀 낮게 보는 부모님들이 태권도 그냥 놀이 위주구나, 서비스 위주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같이 병행할 거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온라인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보다는 하게 된다면 그리고 거기에 수입을 창출해야 된다면 결국은 교육 컨텐츠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분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수업료를 받고 온라인 수업을 아니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단기간에 온라인 세미나를 유료로 하는 거는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참여자는 수련생이 아니고 해외 지도자들이에요. 방탄 멤버 중에 현대무용을 한 멤버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현대무용을 보고 나도 그걸 하고 싶어 라는 부분들이 생겨서 현대무용도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캐릭터들을 만들어줘서 캐릭터화 시켜서 태권도를 조금 더 널리 가볍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드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축구에서 같은 경우는 슛을 쏘면 그물을 넘어갔을 때 보는 이도 그렇고 경기를 뛰는 사람도 그렇고 심판도 그렇고 모두가 같이 득점이다라고 환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태권도 겨루기는 차는 사람도 점수인지 잘 모르고 대중들도 전광판을 봐야지 점수가 나온지 알고 있고 심판들 또한 점수인지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모두가 한 번에 공감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진입장벽이 낮은 말 그대로 라이트한 가벼운 교류전 같은 그런 장들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아이들이 좀 휴관을 하면서 적은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지도하지만 부모님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아웃풋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도장에서 이제 평가지나 교육 커리큘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면 고급화정 인리학으로 좀 하고 싶어요. 정회원. 그러니까 적은 인원. 그러면 어떻게 사모님 생각하는 그 수련비는 얼마 정도? 예민한 부분 아니에요? 알고 싶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 편차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 지역에서는 조금 더 높게 받을 높게 계획이에요. 받는 걸로.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필요하지 않나. 저는 궁금한 거 있어요. 무에타이, 뭐 주짓수, 복싱 앞에 성인 복싱, 성인 주짓수, 성인 무에타이 이렇게 붙나요? 안 붙죠. 근데 주짓수도 키즈가 하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키즈 주짓수라는 그 타이틀을 가져왔잖아요. 맞아요. 그건 애기들 그래서 필요로 하는 하기 때문에 태권도는 근데 이미 소비자인 국민들로부터 애들이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인이랑 갖고 와야지만 성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나. 성인들이 배드민턴을 할 때, 보기축구회를 할 때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근데 태권도 도장의 성인 태권도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은 주춤서기부터 아래맞기, 몸통맞기 1장, 2장, 3장 단계별로 배워나간 다음에 그 결과물을 뽐낼 수 있는 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단계를 정해놓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서 하얀 띠지만 노란 띠지만 다 겨루기를 할 수 있는 품새대를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성인 태권도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인원이 지금은 3명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픈해서 그 한 타임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이 좀 우리 지도자들한테 필요하지 않나. 성인 수련생을 받은 지 저도 4년이 됐어요. 성인부를 운영을 한 지. 성인 정말 좋아합니다, 태권도. 아직 이게 크게 확산이 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그리고 지도자분들 준비 안 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인드만 바꾸면 저는 지금 아이들 지도하듯이 똑같이 그냥 태권도 지도해도 된다고 봐요. 이 멋진 남자 주인공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딱 호신수 알려줄 때 대부분 주짓수나 아니면 유도를 알려준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태권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접할 때에 아이들이 배우는 거구나가 아니라 성인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여자아이만 가르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여자애들이 와서 주먹을 이렇게 질러요. 때리는 것도 못 때려서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이렇게 조심스러웠던 아이들이 점점 태권도로 발전해 가고 이뻐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는구나. 여자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잘 가르치면 정말 태권도를 통해서 잘 이뤄낼 수 있구나. 저는 저희 도장 입구 바로 앞에 다른 도장이 플랜카드를 붙였어요. 뭐 태권도를 잘 가르치는 도장, 상위 1%의 도장. 그래서 제가 순간 저거를 좀 찢어 버려야 되나? 뭐 몰래 잘라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도장 배너가 있었어요. 물통에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거기 양옆에다가 저희 경희대 금호태권도 배너를 딱 세워놨더니 상위 1% 태권도장, 경희대 금호태권도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관장님께서 노발대발 하시면서 저거 배너 빨리 안 치우면 뭐 다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얘기를 했죠. 남의 집 문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저도 기분이 상합니다. 먼저 가서 떼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럼 이거는 떼가겠다 라고 해서 이제 떼가셨죠. 그 다음부터는 그분하고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저희 수련생 할아버님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임종을 얼마 안 남으셨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태권도를 좋아하셨고 도복을 입고 싶어 하셔가지고 도복을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게 그 할아버지 분한테는 되게 감동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수의로 입고 이렇게 연명을 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이 태권도 도복이 사실 제가 불평불만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떤 누군가한테는 죽음의 직전에 가장 큰 의미가 될 수 있겠구나. 그때 많이 좀 사범으로서의 자세를 점검하고 이 무게에 대해서 좀 점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탄만 하는 게 아니라
저변적으로 헬스나 무용처럼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태권도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일선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학교 학생들이 조금 더 다양한 시선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책장에 혹시 교본이 있으면 한번 꺼내봤으면 좋겠어요. 펼쳐보면 정말 교본에서 많은 비중을 기본 동작 품새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겨루기나 시범은 몇 장 안 돼요. 왜 우리 선배들 아무것도 안 했지? 태권도 왜 이렇게 뭐가 안 돼 있지?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아 이게 다 내일이구나. 태권도 할 게 너무 많구나. 빨리 현장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특정 지어서 겨루기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서서히 그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올림픽 스타, 세계선수권 우승자 이런 큰 타이틀이 미래를 살게 했다면 지금은 어떤 새로운 분야로 내가 시도를 하는지 그게 더 주목받고 있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회 나가서 지고 부상을 당하고 뭐 슬럼프에 있다고 해도 끝까지 태권도의 끈 놓지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 틀에만 갇혀있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일반 도장을 2번 경험하고 망했다고 할 수 있죠. 망했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망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쵸. 네. 금전적으로 망한 게 아니라 교육적 가치가 흔들렸다. 태권도를 통해서 더 넓은 시선을 봐라. 본인이 하고 있는 태권도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이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꼭 본인이 이루는 바들을 확장성 있게 생각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젊었을 20대 때부터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경험해보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결론을 지었어요. 근데 태권도장을 하게 되면은 제 스스로 무언가를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주체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되게 뛰더라고요. 가난한 애들 있잖아요. 걔들 제가 회비 안 받고 가르칠 수 있고, 또 애들이 건강해지면 꿈이 없던 애들이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 결심에 의해서 도장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 혹은 다른 진로적인 측면에서 고민하는 우리 후배님들이 계시다면 태권도를 통해서 무엇을 실현하고 싶은가, 그리고 자기가 정말 태권도를 좋아하는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좀 약간 꼰대 같았는데 제가 좀 오글거렸네. 아니 제가요. 제가 좀 오글거린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후배들이 힘을 좀 낼 수 있도록 화이팅을 외쳐주면 어떨까요? 어떤 화이팅 할까요? 뭐 이거죠 뭐. 꼰대 같은 거. 꼰대 같아도 이게 고정 코드죠. 예. 아, 그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후배님들 화이팅!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할게요.